다음 보면 x는 10,5의 x는 정규분포. 온고에서 뭐 이거 쓰지도 말라고 했다며? 맞아? 온고에서 선생님이 답 쓸 때 이거 따른다 이거 쓰지 말고 한글로 다 쓰라 그랬대는데? 아니, 너네 처음 들어? 내가 그래서 무슨 그런 거냐고 했는데. 근데, 너네 처음 들어? 나 M 콤마 이렇게 된다. 때 F와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요거의 값을 구해달라. 지금 보면 가조건에서 X가 10보다 큰 부분과 Y가 25보다 작은 부분의 확률을 비교했더니 Y가 25보다 작은 부분의 확률이 더 커야 된대. 그지? X랑 Y랑 표준 편차는 똑같은데 평균만 다른 거네. 맞지? 그다음 나는 F5와 G25가 같아야 된대. 가볼게. 잘.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봐. 이렇게. F야. X. 그럼 얘는 평균이 얼마냐면 얘는 10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얘가 5인 F5, 여기가 5라고 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F5라고 하면 그 F5와 같은 높이에 G25가 있다라는 건데 25는 한참 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GX가 있으면 안 돼. 그 지금 쭉 가는 거야. 25가 되려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은 높이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서 얘랑 모양은 똑같을 거고, 맞지? 얘 축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꼭 여기가 25일 필요는 없지. 이쪽일 수도 있지. 이렇게. GX가. 맞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가조건 들어와서 F10보다 큰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네. 0.5인 거네. Y가 25보다 작은 부분은 그 확률보다 커야 되니까 25가 여기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여기 써야지. 그래야 그게 0.5보다 크니까. 그래서 M값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 25인데 얘 모양이 똑같다며. 그럼 얘가 지금 간격이 5칸 떨어졌으면 얘가 같은 높이에는 얘도 5칸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평균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20일 수밖에 없네. 20일 수밖에. 그리고 21. 요거 가지고 뭘 구해달래? 27. Y가 27보다 클. Y는 27보다 클 확률은 P Z로 바꿔보자. 그럼 20 빼면 7.5죠? 7.5를 5로 나누니까 얼마야? 1.25야? 1.25 없는데? 1.5야? 1.5래. 1.5. 요거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1.5보다 클려면 반대쪽일 테니까 0.668? 0.0668. 그치? 뭐 그건가 봐. 다음. 4번 했고 5번. 5번은 안 하고 싶은데 리을만 할까? 안 해도 돼? 해주세요. 리을만 해도 돼? 다 해? 기억은 뭐야? 기억 그냥 빨리 가보자. 그래. 자, 기억 얘기하는 건 뭐야? B 안에 A가 이제 포함되면 P, B바 A라는 건 뭐야? A의 확률 분의 A 곱 B의 확률인데 A의 확률과 A 곱 B의 확률이 똑같잖아. 그럼 1이지 당연히. 두 번째, 니은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조건부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똑같은 거 맞고. 그지?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조건부에서 PA분의 PA 곱 B를 하면 A 곱 B의 의미가 없잖아. 분자가 0이잖아. 그럼 확률 0이지. 얘는 틀렸지. 확률이 0이 돼야 되는데. 그치? 그 다음, 리을.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자, 저 식은 볼게. 1-PA라는 건 PA 여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1-PB라는 건 PB 여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1-PA 합 B라는 건 P 요거 여 사건이네. 그지? 뭐라고 써야 돼? P A 여 교 B 여지. 드모르가 이렇게. 그지? 자, 어차피 A랑 B가 독립이면 A 여와 B 여도 서로 독립이죠. 독립이잖아. 맞네. 다음. 7번. 3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오면 주사위를 2번 던지고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주사위에 4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자, 3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온다는 건 모두 다 뒷면만 아니면 되잖아.
모두 다 뒷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8분의 7. 그지? 요게 적어도 하나의 앞면이 나온 거야. 그럼 주사위를 몇 번 던져? 2번 던져. 그지? 그럼 그 2번 던져서 그 주사위의 4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와야 된대.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전체 6 중에 3, 2분의 1인 거거든.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동전을 3개 던져서 적어도 하나의 앞면이 나왔어. 그럼 그 상황에서는 주사위를 2번 던질 건데 2번 중에 2번은 4의 약수가 나와야 돼. 요거지. 2번 중에 2번은 4의 약수가 나와야 돼.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모두 다 뒷면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동전을 뒷면 나왔으니까 주사위를 3번 던져. 그럼 그 3번 중에 2번만 앞면이 나오면 2번만 4의 약수가 나오면 돼. 근데 4의 약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걸 더해주면 답이겠지. 9번. 식만 써볼게. 다음 보면 두 공장에서 A 공장과 B 공장, A 공장에서 40개, B 공장에서 50개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택해서 불량품이었대. 그 전구가 A 공장에 생산됐을 확률. 그럼 나는 A 공장 거를 골라가지고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고, 왜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이거니까. B 공장에서 골라가지고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어. 다르니까, 맞지? 그럼 해보자. A 공장 걸 고를 확률은 전체 전구가 90개가 있는 거잖아. 그 중에 A 공장은 40개가 있으니까 9분의 4. 중에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요거인 거지. 그치? 두 번째, B 공장 걸 고를 확률은 9분의 5. 거기서 B 공장에서 불량품 나올 확률은 이거인 거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전구가 A 공장에서 나왔을 확률. 요게 얼마 나왔다? 8분의 3 나왔다 해서 요거 분모 문제 잘 정리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10번. 다음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추정하였더니 모평균 M의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이 나왔다. 그때 참인 명제. 자, 신뢰 구간은 B-A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신뢰 구간은 우리가 2A라고 하죠. 2 곱하기 신뢰 상수 얼마로 할 때? 알파는 몰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공식이야, 맞지? 그럼 자, 가보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B-A인 신뢰 구간은 커져? 야, 분모가 커지면 이 간격은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이거 틀렸지. 커진다 했으니까. 그치?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는 K를 얘기하는 거야. 신뢰 상수. 그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였대. 자, 표본의 크기 얘죠. 얘를 2분의 1로 줄이면 여기 앞에 2분의 1을 곱했다 이거잖아. 그럼 2분의 1 루트 밖으로 나가면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걔를 번분수 풀면 얼마야? 분자로 올라가니까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이면 그 신뢰 구간은 루트 2배가 돼. 그지? 틀렸지? 돼? 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번에 표본의 크기를 2배로 한대. 이게 2배로 한대. 이렇게 2배로. 그럼 루트 2로 나가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루트 2배가 된다 했으니까 틀렸지? 생각을 해봐. 간단하게 먼저 생각하면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아까 신뢰 구간이 짧아진다 했지? 이거면 커지는 거 아니야? 1보다 큰 걸 곱했는데? 그치? 말이 안 돼.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작게 하면, 자, 이거야. 신뢰도를 작게 한다는 건 신뢰 상수가 작아질 거야. 그럼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커진다 해서 틀리지. 다 틀렸네. 참인 거 없나 보네. 11번. 어느 고등학교에 확률과 통계 과목을 조사하여 선택해 있대. 자, 이거는 아마 너네가 낚인 걸 텐데 100명 중에 있는데 100명 중에 평균이 65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때 상위 4% 이내에 드는지 몇 점 이상. 그럼 자, 상위 4%라는 건 여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상위 4%가 아니네. 미안해. 상위 4위. 그치? 그럼 4위라는 건 전체 100명 중에 몇 명? 4명까지. 쉽게 말하면 0.04의 확률.
그래서 너네가 저 처음에 Z가 0.04니까 저거 왠지 0.016 이걸 받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확률이 0.04여야 되는 거잖아. 확률이 얘잖아. 얘가 뭐야? 0.04의 반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0.04라는 건 여기가 0.46이라는 거잖아. 요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 확률 0.46이 나오려면 얘를 표준화하면 이거라는 거지. 얘를 표준화한 게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앞에 일부러 너네들 낱개라고 써놓은 것 같아. 그치? 그럼 요걸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돼야지. 요 4위의 점수. 그럼 1.75에다가 표준 편차 얼마? 10 곱하고 거기다 평균 65 더하면 요게 저 답이 되는 거지. 14번. 13번도 있네. 다음 0부터 3까지 모든 실수 K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연속인지 이산인지 잘 읽고 그때 얘는 0부터 2까지는 저렇게 직선으로 정의된대. 2 집어넣으면은 0 집어넣으면 0인 거 알고 2 집어넣으면 K 나오니까 당연히 면적이 나오려면 양수에 대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2 집어넣으면 K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0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 면적이 얼마냐면 가로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K인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한 그 면적이 1 나와야 돼. 그래서 K는 얼마냐면 3분의 2다라고 찾은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뭐부터 뭐까지? 1부터. 자, 1은 요거의 중간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면 좋아. 1, 여기 1. 그 다음에 2분의 5도 2와 3의 중간이라는 것도 알면 좋아. 이렇게. 그때 여기 부분의 넓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치? 나라면 전체 확률 1에서 요거 두 개를 뺄 것 같아. 그럼 여기 구하려면 여기는 좌표를 따져.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을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1,2분의 K. 그래서 여기 부분 넓이는 1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치? 여기 부분은 이제 얼마가 되냐? 여기도 2분의 5, 집어 넣을 거거든. 근데 아까 내가 얘랑 중점인 걸 따지면 좋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요 삼각형과 요렇게 이게 좀 잘 안 보이네. 요 삼각형하고 여기 중점한 요 삼각형은 닮음이야. 그러니까 얘가 1대1이면 여기도 1대1이라서 이 높이도 1대1이야. 그러니까 아까 높이가 K였으니까 분명히 여기도 2분의 5 집어넣으면 2분의 1K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찾으면 좀 빨라. 그래서 얘는 요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1인 거고 거기다가 2분의 1K 곱하기 또 2분의 1 해주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겠지. 이거를 다 구해서 K 대입하고 전체 1에서 빼주면 되지. 계산이야, 계산. 14번. 자, 망고. 어느 마트에서 판매하는 망고가 있는데 망고의 무게는 평균이 300이고요. 표준 편차가 40. 그러니까 무게 X는 정규 분포 300, 40의 제곱 요걸 따른대. 그때 망고의 무게가 333.6 이상인 것을 A등급이라고 할 건데 A등급 상품이 64개. 이건 개수잖아. 무게가 아니잖아. 다른 거라고, 맞지? 그래서 A등급의 상품이 64개 이상일 확률. 그럼 A등급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자. 무슨 말이냐? 이 마트에 망고가 이만큼 있는데 그 망고의 평균이 이거고 표준편차가 이거래. 그럼 그 망고들 중에 특상품이 나올 무게가 333.6 이상일 확률을 먼저 구하자 이거야. 얘를 표준화하면 얘에서 얘 빼면 33.6이고요. 그걸 표준편차 40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요 확률. 그럼 여기다가 이제 0 곱하고 점을 없앨게 이렇게. 그럼 전체 4로 나누면 얘가 얼마냐면 얘는 100분의 4로 나누면 84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0.84야. 그래서 Z가 0.84보다 큰 부분의 확률은 얼마겠어? 0.2. 그치? 0.84가 여기 중간까지가 0.3인데 그 반대니까. 그래서 0.2의 확률이 나올 거라고. 그치?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망고 개수를 Y라고 하면 그 개수가 400개를 볼 건데 그 400개 중에 특상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 5분의 1이래. 0.2니까. 그때 뭐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 개수가 64개 이하의 확률. 그 특상품이 64개 이하의 확률. 표준화하면 얘 정규분포로 바꿔야겠네. 그치? 이걸 구하려면. 그럼 정규분포로 바꿔봐. 정규분포로 바꾸면 얼마야? 80, 뭘 이렇게 계산해? 얼마야? 64의 8의 제곱을 두고. 그래서 얘를 다시, 그 무게가, 그 개수가 64개 이하의 확률, 요거 구해달래. 그럼 요거는 Z로 바꾸면 64에서 80은 마이너스 16이죠?
8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 거기다. 됐어? 자, 모평균 m과 모분산 m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m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 그럼 쟤를 정리하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x바 마이너스 m이 5분의 1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렇게. 그치? 그 다음 m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너무 한 번에 하긴 했는데 요거야 정리하면, 절대값 정리하면. 그래서 요거의 확률이, 그 확률이 얼마? 0.99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얘기해주는 게 그거잖아.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를 하면 그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그게 2배니까 0.99라는 거잖아, 얘가. 그치?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혹은 얘를 바꿔도 되는데, 얘를 표준화하면 그 값은 얘보다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잘 생각해봐. 이 구간이 넓어지면 확률이 커지는 거 아니야? 얘가 0.99보다 커져야 된다며. 요게 더 커져야 돼. 그럼 얘 표준화하면 얼마인데? 평균 m 빼고 그 5분의 1을 뭘로 나눠? 모분산, 분산이 적으면 표준 편차는 얼마야? 루트 10이 표준 편차죠? 그치? 근데 몇 개 추출했어? n개. 그래서 루트 n분의, 숫자가 좀 더럽네. 루트 10. 그치? 요게 표준화된 거거든. 이 값이 2.58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같아도 돼. 그치? 왜냐면 이거 0.9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범위가 넓어져야 되니까. 정리해보자. 이거거든? 얘 넘어가면 루트 n은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2.58 곱하기 5 루트 10인데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 내 기억에 막 1600 막 이렇게 나왔던 거 글로 기억나. 이거 그냥 제곱해봐야 돼, 계산해서. 양면 제곱해야 돼, 이거 어차피. 알겠지? 분수로 바꿔 제곱하든지 해. 알겠지? 방법 없어. 다음 서답 6번. 자, 잘 봐. 다음. 주머니 A에는 흰 구슬 4개와 검은 구슬 5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구슬 6개와 검은 구슬 5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고, 주머니 B에서 임의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낸 후 주머니 A에서 꺼낸 구슬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 A에는 흰 구슬이 4개 있고요. 검은 구슬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주머니 B에는요, 흰 구슬이 6개가 있고요. 검정 구슬이 5개가 있습니다. 그때 A에서는 몇 개를 꺼내냐면 여기선 3개를 꺼내서 여기다 줄 거래. 그럼 두 번째, B에서는 몇 개를 꺼내서 여기다 줄 거냐면 여기 4개를 꺼내서 줄 거래. 그치? 이렇게. 그때 A에서 꺼내고 B에서 꺼내서 이렇게 줄 건데, 두 주머니의 구슬을 교환했더니 A, B에 들어있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의 개수가 각각 5개로 같을 때. 그치? 지금 보면 알겠지만 A는 주머니에 구슬이 9개가 있고 얘는 11개가 있으니까 한 개 더 많이 주잖아. 넘어가면 당연히 반반 딱 해서 10개, 10개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5개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지금 보면 딱 알겠지만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하면 흰 구슬 하나만 주면 끝나는 건데 왜 이만큼 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하나 더 많이 주긴 해. 그래서 얘는 흰 구슬 하나는 반드시 줘야 돼. 근데 흰 구슬 하나 줘도 어쨌든 3개 더 줘야 되고 얘도 3개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3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져야 되네. 왜? 사실 흰 구슬 하나만 주면 상황이 끝나는 건데 흰 구슬 더 줘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흰 구슬 준 만큼 다시 또 흰 구슬 받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개 주는 건 오케이. 근데 그 나머지 3개가 교환되는 건 의미가 없어야 돼. 똑같은 것만큼 교환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야지 딱 5개로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이거지.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얘가 흰 구슬을 몇 개 주고 검정 구슬을 몇 개 줄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얘도 흰 구슬을 몇 개 주고 검정 구슬을 몇 개 줄지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흰 구슬을 하나도 안 주고 검정 구슬을 3개 줬으면 얘는 검정 구슬 3개를 줘서 대응시켜야지 유지가 될 거고, 흰 구슬 하나는 적어도 더 줘야 돼. 그래서 얘가 하나 더 많이 주는 거야. 얘가 하나 더 많이 주잖아. 그럼 가능하지, 맞지? 이런 거. 두 번째 어떤 경우로 되냐? 그럼 얘가 하나 주고 얘가 2개 주면, 그럼 얘는 2개 주고 얘는 2개 주면 되지. 그럼 흰 구슬 하나 더 많이 주는 거 맞잖아. 얘가 2개고 얘가 3개면, 아이고 미친놈. 한 개는, 얘는 3개고 얘가 1개가 된다. 얘가 3개고 얘가 빵개면 얘는 4개고
빵개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다 이거지. 그때 흰 구슬과 5개일 때, 요거일 때 검은 구슬이 서로 교환되지 않았을 확률. 요거. 이건 흰 구슬만 준 거잖아. 요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지.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경우들을 다 구해서 땅 때리고 마지막 분자에다 이거 올리라는 거지. 이해하니? 그럼 이 확률 어떻게 구해? 요거 확률 몇 개만 해볼게. 다 못해. 이거 다 하려면 너무 빡세. 잘 봐.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계산이 좀 들어. 자, 보면. 자, 일단 A에서는 검정 구슬 3개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구슬 총 몇 개 있어? 9개 중에 3개를 골랐어. 검정 구슬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주면 돼. 그게 A에서 검정 구슬 3개 뽑아서 B 줄 확률. 두 번째, 그럼 B에서는 11개 중에 4개를 골라야 돼. 4개를 주니까. 근데 얘는 흰 구슬 6개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고 검정 구슬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주면 돼. 요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얘는 자, 얘도 이제 또 똑같아. 자, 얘는 9개 중에 3개를 고를 건데 흰 구슬 4개 중에 1개 고르고 검정 구슬 5개 중에 2개 골라서 B한테 줬어. 그럼 B는 11개 중에 4개를 줄 건데 흰 구슬 6개 중에 2개를 주고 검정 구슬 5개 중에 2개를 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걸 다 구해서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좀 계산이 복잡해.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조건부로 풀 거니까 결국 경우의 수로 바꿔도 되긴 하거든. 그래서 분모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긴 해. 그래서 그 경우의 수 4개 쓰고 그 중에서 요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려 쓰면 된다. 알겠지?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 헷갈리는 거니까 천천히 해봐. 알겠지?